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오늘부터 뉴스와이드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한 주간 이슈들 하나하나 착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정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24시간 내에 피하라며 지금 지상전을 펼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이와 관련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열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성일관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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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주일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 came to Israel bearing a simple message.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Israel and with its people. Today, tomorrow, every day. That's why it's so important to take every possible precaution to avoid harming civilians. Hamas is ISIS, and just as ISIS was crushed, so too will Hamas be crushed. And Hamas should be treated exactly the way ISIS was. 북이 활용 가능한 예상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하마스식 전술을 활용한 기습 공격입니다. 또한 첨단 방어 체계의 취약점, 즉 지하 시설이나 민간 정비 활용으로 정보 감시 위성 등을 회피하면서 이러한 것을 활용한 공격 등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주일 전이었죠.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 무력 충돌이 시작이 됐고 또 이어서 이스라엘이 또 하마스를 폭격을 했습니다. 만여 명이 사상을 입었고 심지어 이제는 아까 박진아 앵커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상전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성일광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일주일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고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소중한 인명 손실이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양측의 무력 충돌로 1만여 명의 사상자가 지금 발생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이스라엘 남부 지역 가자 인근 농장에서 영하 한 40명이 무참히 이제 살해됐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서 정말 전 세계가 하마스의 어떤 그 학살에 경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마스가 왜 이런 그런 공격을 했을까요? 첫째,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계속 대치를 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국가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강경파 하마스가 대이스라엘 무장 투쟁을 계속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마스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온건파, 즉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있고, 자기들은 지금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데 국제 정세는 피에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고, 예. 세 번째 중요한 또 역내 요인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마스를 돕고 있는 이란에게도 아주 불리한 정세로 돌아가고요. 하마스에게도 상당히 이러한 화해 움직임이 하마스 조직 자체에는 상당히 불리한 정세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결국 이번 전쟁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 피해 보복을 강조하고 있는 이스라엘군, 100년탄까지 사용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100년탄이 논란된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백년탄이라고 그러면 하얀 인이라는 거죠. 네. 그 인이라고 하는 발화 지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네. 60도에서 발화가 되는데요. 사실상 이게 이제 이 백년탄을 쏘게 되면 딱 터지는 순간 이 백년하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거기서 불꽃이 나요. 네. 그래서 군에서는 주로 이것을 이제 소위탄으로 사용을 하거나 조명탄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문제는 이것이 피부에 딱 닿았을 때 피부를 뚫고 들어가요. 예.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화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백린탄이
가자 지구의 민간 지역에 떨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특정 재래식 무기 협약이라고 하는 CCW나 또는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이 백린탄은 민간 거주 지역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 거주 지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인명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인 110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그 지상전이 벌어진다면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인명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110만 명에 대해서 대피 명령을 내렸고요. 사실상 이것은 이스라엘 군사 작전을 하기 위한 이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꼭 이것이 뭐 지상전 투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습을 계속해서 지상군이 들어가기 전에 하마스가 설치해 놓은 모든 그런 군사 시설, 뭐 부비 트랩, 뭐 이런 것들을 부수기 위해서 공습을 한 뒤에 지상군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군이 들어가게 되면 팔레스타인 측 민간 피해도 훨씬 늘어날 것이고요. 예. 이스라엘 군의 사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S가 박살난 것처럼 하마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도 그냥 너무 뭐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그냥 화가 너무 난 거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시작된 지 약 일주일 됐습니다. 예. 일주일 됐는데 이스라엘 사망자가 민간인 사망자가 한 1,300명. 물론 군인들하고 같이 포함해서요. 1,300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지금 격양돼 있고요. 국민들의 원성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 정부로서는 가자 지구에서 어떤 군사 작전을 통해서 하마스를 괴멸시키거나 최소한 하마스의 주요 지도자 한두 명을 사살하거나 생포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의 그런 원성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가 정말 막심한데 이런 가운데 무장정파, 친이란인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여기에 가담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 이 전쟁이 더 확산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저는 한 50%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장정파의 그 부사무총장이죠. 나임 까셈이라는 사람이 성명을 통해서 헤즈볼라로서 우리는 이 대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의 비전 내에서 이 대결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외부에서 유엔이나 다른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그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겠다. 즉 적절한 시기를 봐서 가장 자기들이 개입하기 좋은 시기에 전쟁에 참전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이제 내비친 것입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또 한 가지 나왔던 게 이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소지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열수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사실 그 북한의 무기가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2021년도에요. 이스라엘 이제 안보단체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예. 보고서에 그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2014년도 상황을 거기에다가 아주 적시해 놓은 거죠. 예. 첫 번째 것은 2014년도에 사실상 지금 하마스가 굉장히 그 많은 그 땅굴을 지금 이제 구축해 놓은 거잖아요. 뭐 거의 뭐 땅굴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땅굴 구축 장비하고 땅굴 이 구축하는 그 기술 그것을 수천만 불을 북한에 주고 그로부터 이 기술과 장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땅굴을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2014년도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2014년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북한제 107mm하고 122mm 소위 말해서 이 다련장포에 해당되는 그것을 이제 받았고 또한 통신 장비도 그때 받았다. 그 2014년도에 사실상 하마스하고 북한 간의 군사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계속 그 논의가 되고 있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은 지금 F7이라고 하는 그 무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북한에서 온 무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F7 무기라고 하지만 통상 이것은 이제 우리가 RPG7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보통 명사처럼 사용하는 게 RPG인데요.
RPG라는 게 로켓, 그다음에 P라는 게 프로펠드 그레네이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켓으로 추진되는 그 유탄, 수류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류탄은 던지면은 한 20-30m밖에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로켓 프로펠드 된 거니까 네. 굉장히 좀 멀리 나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마 살상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요. 사실상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그 발표한 그걸 보면 북한에서 사용했던 RPG-7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직접 하마스와 연계돼서 갔을 수도 있고, 이란과 북한 간의 군사적인 그런 협력 관계가 굉장히 공고하니 네. 이란을 통해서 이게 하마스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북한제 무기가 가깝다 이렇게 보죠. 네. 네, 이번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살펴보면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합참에서도 북한이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하마스식 기습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첫 번째는 이게 그 용키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축제일이죠. 그 이제 축제일에 사람들도 좀 긴장이 완화되고 군인들도 휴가 가고 그랬을 때 그 기간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게 예. 일종의 기습 공격이죠. 7일 날 아침 6시 30분에 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민간 장비 같은 걸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그 행글라이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뭐 또 심지어 트랙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넘어뜨리고 한 거니까 이게 뭐 군사 장비여야 되는데 군사 장비가 아니고 민간 장비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중 용도 성격의 그런 장비들 가지고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첨단 감시 체계가 그렇게 60km의 아이온 워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그 막루마다 그렇게 첨단 감시 장비도 있고 CCTV도 있고 또 기관총 자동으로 발사할 수 있게 다 만들어놨는데 이거 하나가 공격받고 통신 시설이 파괴되고 나니까 이거 하나도 작동을 못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NS를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인질들을 잡아가고 이 참수하고 하는 것들을 그냥 거침없이 그냥 다 SNS를 통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주기 했단 말이죠. 이거 그대로 지금 북한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합참의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평양과 원산 사이 이남 지역에 북한 전 전투력의 70%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선의 조정 없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기습 공격은 언제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병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전부 다 DMZ에 과학 장비화 시켰잖아요. 예, 예. 그 과학 장비화 시킨 것이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경계가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 하마스가 민간 장비들을 이용을 했는데 북한도 오토바이 이용할 수 있고 행글라이더 이용해서 올 수 있고 예. 뭐 무인기도 이번에 사용을 했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기습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NS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한테는 뭐 모든 것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죠. 많은 SNS가 있고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한국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또 자신들한테 이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마스의 테러 공격이 우리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는 굉장히 깊고도 넓고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사실 뭐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과 이스라엘을 비교한다면 뭐 군사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비교가 좀 될까요? 아니면 뭐 사실 뭐 이스라엘도 워낙 그 무기 가진 것들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비교가 될까요? 그 비교는 이제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힘들 거고요. 예. 이제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하마스가 사용한 것이 이제 가삼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사실상 작은 건 50mm부터 122mm까지가 있고 사거리는 10km부터 시작해서 200km까지 나가는데 통상 이번에 사용한 것은 한 7, 80km 나가는 가삼. 그래서 이것을 지상에서 제조했다는 그런 설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완전히 가내수공업으로 이 지하 터널에서 이걸 이제 전부 다 제조했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어떤 설이 이제 더 맞을지는 네. 지상 공격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알 수 있을 텐데 네.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가삼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170mm 자주포라든지 240mm 방사포라든지
각각 수도권을 향해서 140문과 200문 총 340문이 한 시간에 16,000발이 떨어질 수 있는 거하고는 예. 이건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따라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LAMD라고 그래서 장사정포 대응 체계를 2026년에 예. 이걸 이제 완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시간이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께서도 좀 관심 가지시고 예. 그렇게 해서 조기에 이것이 완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또 얼마 전 국감에서는요, 9.19 군사합의가 언급이 되기도 했거든요. 신원식 국방장관이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 정말 우리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맞나요? 9.19 군사합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9.19 군사합의의 기본 정신은 사실상 상호 정신이죠. 상호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정신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각각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하지 않도록 다양한 이제 수단과 방법들을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고정익 항공기, 그다음에 헬기, 그리고 이제 무인기가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에 따라서 각각 몇 킬로 이내에서는 서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땅에서는 그 연대급 이상의 기동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포병 훈련은 이제 자제한다. 5km 이내에서. 그리고 해상에서는 각각 NLL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대 행위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격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예. 사실상 이것이 이제 2018년도 9월 19일 날 평양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예. 한국은 지금까지 이것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요. 없는데, 네. 북한은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합해서 총 17번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2022년도 10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 소위 말하는 NLL을 중심으로 해서 서해 완천구역에서 북한이 총 발사한 그 발수를 제가 세어보니까 예. 1,300발 정도 되더라고요. 어휴. 그래서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는 12월 26일 날 북한의 무인기까지 우리 한국에 침투시킴으로써 바로 이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2020년도에는 사실상 개성공단이나 남북 공동사무소까지 폭파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북한 지역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는 그 전술 무기들, 이게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이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고정익 항공기라고 하면 우리의 그 정찰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드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24시간 여기에 움직임을 받아서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제약 사항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거리가 40km, 20km 떨어져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군단 무인기가 있는데 군단 무인기가 지금 활용을 제대로 못해요. 이 제약 사항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검토는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또 위반할 겁니다. 그래서 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작년도 12월 26일 날 북한이 무인기 5대를 한국에 침투시켰을 때 그때 효력을 정지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마스의 공격 때문에 이것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고 북한이 또 달리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9.19 합의 위반하는 행동 꼭 할 거예요. 그때 네. 해도 됩니다. 늦지 알겠습니다.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얘기로 돌아와서 이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6주 내에 하마스를 전멸시킬 것이다. 6주 내에 사태가 종결될까요? 네, 6주 내에 종결, 즉 휴전할 가능성은 있으나 하마스를 종결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라는 단체는 어떻게 보면 비국가 단체고 민병대 단체이기 때문에 누가 전투원이고 누가 비전투원인지 구별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상군을 투입해서 최대한 하마스 대원들과 전투를 해서 하마스 대원들을 잡아오든지 아니면 사살하든지 그런 상황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을 아니면 또 하마스의 기반 시설
무기 시설, 무기를 탈취한다든지 아니면 병참 기지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철수하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또 가자 지구에는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어서 새로운 하마스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하마스 괴멸은 아니고요. 한 6주나 길게는 한 2달 정도 되면 휴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